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설비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방염하기로 했었죠, 그죠? 복주머니 특강 시간입니다. 자, 여기 방염. 방염이 뭐라 그랬죠? 내가 어떤 재료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이 안 붙는 게 아니고 붙었다가 금방 꺼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방염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잘 안 돼 있으면 본서가 제대로 해라 라고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대요. 또는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답니다. 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 그럼 이러한 방염 물품을 꼭 설치를 해줘야 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근생 중에 의체, 공종, 의체, 공종. 그리고 항상 조사는 따라다녀요. 조산원이랑 산후조리원은 조산. 그리고 옥내, 옥내예요. 이거 옥외 아닙니다. 잘 체크하시고 문종운 또는 뭐 문종동. 자, 수영장은 제외. 요거 잘 나오죠. 그리고 요거 옥외라고 잘 나오고요. 요거 수영장 넣어서 잘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기 갔을 때 밑에 여러분들 가보면 의교노 합숙 수 이런 애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수련시설, 그죠? 그리고 교육연구시설 중에 합숙소. 그래서 여기 교합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헷갈리시면 그냥 하나만 외워두셔도 됩니다. 의농 합숙소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합숙소니까 합숙소를 중심으로 알고 계셔도 되고 이렇게 의농 합숙소, 의농 합숙소.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갔을 때 이제 방찰 나와요. 방찰 나오고 다중이용업소. 그리고 요거 잘 나온다 그랬죠. 요게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1층 이상인 거. 근데 뭐는 제외. 그치? 요걸 포인트로 보셔라. 요거. 아파트 등 포함으로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는요 방염 물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안전을 위해, 내 안전을 위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방염 성능 물품을 설치하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뭐 커튼이나 블라인드 이런 거 방염 처리된 거 많이 설치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꼭 방염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 나와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서 방염 대상 물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정도 보십시오. 이거보단 뭐 이것도 보시면 좋지만 전 이거보단 제조나 가공, 만들어질 때부터 방염 처리를 해서 나오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커튼, 그죠? 이런 거, 블라인드. 포함인데 제외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보시고. 카페트나 벽지 잘 나오죠. 왜냐면 이것 때문에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인데 이거 포함으로 잘 나오니까 잘 보시고. 이거 잘 보십시오. 그리고 전시용이나 무대용으로 쓰는 합판 목재 섬유판, 안막 무대막인데 스크린, 가상체험용 스크린. 제가 요즘 스크린 그거 치잖아요, 여러분들. 스크린 테니스 요즘 포핸드 끝났어요. 이제 백핸드도 거의 끝나고 이제 발리를 배우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딱 3개월 됐거든요. 3개월. 이제 포핸드는 진짜 조금 이제 느낌이 오는 것 같고 드디어 3개월 만에 포핸드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치는 게. 테니스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진짜예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이게 맞을 때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 공에 맞을 때 그 쾌감? 약간 뭐라 그러죠? 이게 잘못 맞았을 때 보다 이게 딱 맞았을 때 여러분들 진짜 힘 하나 안 들이고 엄청 세게 딱 날아가거든요, 공이. 그때 정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백핸드도 지금 막 연습 중인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게 스크린 테니스도 있고요, 막 스크린 골프도 있고요. 그죠? 친구들은 스크린 골프 많이 치더라고요. 스크린 골프 요즘. 스크린 골프 많이 치더라고요. 제가 골프를 쳐봤는데, 스크린 골프를 한번 쳐봤는데,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저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혹시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이 또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자, 섬유나 합성 수질이 소파 의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소파 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소파 의자도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데. 약간 술 먹고 유흥 즐기는 데 있죠, 이런데. 이런 데 설치하는 것만 한정을 한대요.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밑에 가보시면 다음 페이지. 기사나 산업기사 때는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요거. 그 재료의 방염 성능을 체크하는 기준이 있대요.
그래서 잔염시간,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20초. 잔진시간,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며 연소하는 상태가 30초. 그죠? 이 숫자. 올리며 20초, 올리지 않고 30초. 그죠? 면적은 50, 길이는 20. 이런 애들. 그리고 불꽃을 갖다 대는 횟수는 3회 이상.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에는 불이 붙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걔는 좋은 거니까. 방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불에도 약간 견뎌주는 성능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연기 밀도는 400 이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 혼자 이상이거든요. 나머진 다 이하,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숫자 위주로 좀 정리를 잘 해주시고요. 방염 성능 검사는 청장이 실시한답니다. 청장. 근데 전시용 합판 목재, 무대용 합판 목재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류, 방염 대상 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방염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경우는 시도지사한테 검사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리고 자체 점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자체 점검은 건물 안에 소방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점검받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이걸 정기점검이라고 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점검들이 이제 자체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동 점검이 있고 종합 점검. 작동 점검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잘 안 나오거든요.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냥 설비가, 소방시설이 이게 잘 되는지 보는 거야. 잘 켜지고 잘 꺼지는지. 자, 자체 점검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런 사람들. 이건 이제 3급이고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선 관계인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3급 외에는 관계인 못해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술사 관리사가 거의 없다. 현실적으로. 자, 모든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제외의 이런 소방 대상물은 작동을 안 받는다. 연일회다. 그죠? 종합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작동 점검보다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 있죠. 종합점검. 얘를 잘 보셔라. 얘가 온오프, 자체 점검 플러스 이런 것까지 보는 거예요. 법이나 기준까지 보는 걸 종합점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동 점검을 포함하여 기준과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종합점검표를 보고 이제 점검을 하는 거래요. 이것도 다 누가 합니까? 관리업자들. 근데 관리업자들이 누굴 데리고 다녀요? 누구를 채용해요? 관리사를 채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이 신설됐을 때 60일 이내에 신규로 하는 최초 종합점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밖의 종합점검은 이제 연일회. 그죠? 그래서 자체 점검은 누가 한다? 관리사. 대부분 관리사가 합니다. 자, 대상은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 물분무 등이 설치됐는데 연면적이 5,000, 다중이, 그죠? 제연 터널, 공공기관 연면적 1,000인데 옥내나 자탐이 꼭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소방대가 있으면 제외. 그리고 신설된 거, 이 신설된 건 60일 이내에 하는 최초 점검이라는 게 새로 생겼기 때문에 60일도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신규 문제로. 대신에 이 대상을 꼭 암기하십시오. 대상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아셨죠? 네, 진짜 중요하고, 횟수는 연일회, 특급은 반기에 1회. 특급이 사이즈가 되게 큰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은 반년에 한 번씩 꼭 해주래요. 그리고 최초 종합점검은 60일 이내. 그 외에는 그냥 건축물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연일회 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점검 횟수 나와 있습니다. 연일회라고 했죠, 그죠? 작동은, 종합은 연일회지만 특급이면 반기에 1회다. 자, 그리고 결과 조치라는 게 나와요. 자, 10일 이내에 결과가 끝나면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하고, 관계인은 15일 이내에 본서에게 서면이나 전산망의 보고를 꼭 해주래요. 그죠? 그리고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와 이행계획서를 첨부를 하면 본서는 이행계획 완료기간을 통보하고 여기 갔을 때 10일 이내, 20일 이내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10일 이내 서류 첨부 보고, 이건 아직은 시험 문제가 크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결과 조치에 대한 것. 그러니까 날짜 위주로 조금 보시면 돼요. 날짜 위주로 조금 보시고, 중대 위반 사항 읽어보시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잘못됐을 때
지체 없이 수리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사. 네, 관리사 시험.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좀 보시는데 시험엔 잘 안 나온다 그랬죠, 그죠? 청장이 실시하며 1차 필기와 2차 실기 시험으로 구분을 하고 매년 1회, 1년에 1회 시행하고 90일 전까지 공고를 하더라. 관리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기본법의 안전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 결격사와 유사하다. 그죠? 읽어보십시오. 피성년 후견인 2년, 그리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관리사 자격 취소, 거짓 부정, 대여, 이중 취업, 결격 사유, 그죠? 이런 것들 들어가 있다 그랬고. 자, 관리업, 관리사는 자격증, 관리업은 회사. 누구한테 등록한다? 회사는 항상 시도지사. 내가 전문 소방시설 관리업을 하고 싶으면 주인력에 5년 관리사, 3년 관리사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각각 2명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급 점검자, 중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가 2명 이상. 일반을 내가 내고 싶으면 주인력에 1년짜리가 있어야 되고 보조는 중급과 초급 1명 이상. 그죠?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문은 다 할 수 있고 여기는 1, 2, 3급 정도 할 수 있다. 관리업 결격사유, 아까 여기 관리사 결격사유와 유사합니다. 항상 이 결격사유는 유사하게 가요. 특히 이런 2년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항상 2년. 2년. 그리고 내가 회사니까 중간에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꼭 변경신고를 해줘야 되는데 시도지사한테. 모든 변경신고는 30일. 뭐를 변경신고해야 되냐면 명칭, 상호, 소지지, 대표자, 기술인력. 네. 됐죠? 그리고 여기 취소사항 3가지 정도. 거짓 부정, 결격사유, 대여. 과징금은 얼마다? 3천만 원이다. 요건 뭐에 대한 과징금이에요? 내가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내가 돈으로 조금 떼우고 싶다. 과징금으로 그냥 퉁치고 싶다. 영업정지를. 그럼 3천만 원이라고 제가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형식승인. 형식승인은 간단하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청장이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형식 승인을 합격받아야만 2차 제품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판매를 할 수 있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를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공사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안 받았을 때 형식 승인을 안 받았을 때 제품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합격 표시를 못 받았을 때 임의로 변경했을 때 자, 취소사항 거짓 부정. 그죠? 뭐 이런 것들. 제품 검사. 맞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변경 승인도 나와 있고. 우수 품질 인증에 대한 건 뭐 5년 간대요. 5년. 네. 청문은 읽어보시고. 왜냐면 청문은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넣어 놓은 거야, 그냥. 그리고 나서 여기. 벌칙. 벌칙 기준은 일단 요거 3개.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 근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10년에 1억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또는 1억인 거야, 여러분들.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7년에 7천. 폐쇄 차단을 했는데 사람이 다쳤대요. 폐쇄 차단 행위를 했대요. 그죠? 이런 것들.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리고 여기 3년에 3천짜리 나와요. 그럼 이런 거. 조치명령 위반자. 시설법상 조치명령 위반자. 이런 거 잘 나오고요. 이런 거. 나머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일단 밑에도 마찬가지로 1년에 1천짜리가 엄청 많거든요. 이게 법에 가보면 제가 몇 개만 넣어놨어요. 그죠? 요 정도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300만원 벌금. 300만원 벌금. 그리고 과태료 쪽에 갔을 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리고 이거 방염. 그리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들 제가 벌금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외우기 힘드시면 안 외우셔도 된다고.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 위주로만 정리해 가셔도 된다라고 틀림없이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기본법 벌칙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져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왜냐면 어차피 60점만 맞으면 되고 나와봤자 한 문제라고 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 자, 다음 예방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은 읽어보십시오. 이 법 왜 만들었대요?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 자, 용어의 정의 가보면 예방이 뭐고 안전관리가 뭐고, 그죠? 자, 대신에 이런 것들, 특히 이 두 개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읽어보십시오. 화재 안전조사 누가 한대요? 관서장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또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보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서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문서 열람을 하고 또 내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하게 하고 가서 조사하는 겁니다. 화재 안전에 대해서. 예전에 이름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소방특별조사. 이 이름이 다 사라졌죠. 이렇게 바뀌었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누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내가 미리 이 지역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역 하나를 결정을 해서 내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지역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화재가 클 것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걸 예방안전진단이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네, 됐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에 오른쪽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시행.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법에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었고 시설법엔 계획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방법에 가보면 얘가 나와요. 기본계획.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을 누가 세운다? 청장이 5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8월 31일까지 협의하고 9월 말까지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또 청장이 매년, 그죠?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하면 세부 시행계획을 또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가 정해서 12월 31일까지 청장에게 통보한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청장 5년 기본계획, 그죠? 그래서 8월 말까지 뭐 한대요? 지금 여기 갔을 때 협의, 그리고 9월 말까지 수립, 뭐 이런 거 나오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시행계획도 청이 한대. 시행계획도. 근데 시행계획이 하는데 얘가 이제 매년 10월 말까지 수립 및 통보.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중앙행정기관회장과 시도지사가 얘도 세부 시행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그죠? 통보를 해주랍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올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날짜 있죠. 날짜. 혹시나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누가 세우는지, 어떤 계획을 누가 세우는지,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실태조사라는 걸 한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본답니다. 소방대상물의 뭐 용도 규모, 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 안전관리,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 설치 관리 현황,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내용들은 아직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화재안전조사 제가 아까 중요하다 그랬죠. 자, 관서장이 합니다. 일단 요거부터. 그래서 이럴 때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대요. 그 건물에. 그죠? 근데 개인의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승낙이 필요하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이게 요즘은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그죠? 개인 사생활이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개인의 주거는 꼭 별도의 승낙이 필요하고 조사 사유, 점검 및 불성실, 불안전, 화재안전 조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나 불성실, 불안전 또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고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하다? 재난이나 기상 예보 등을 분석했는데 여기 좀 있으면 화재 발생에 날 위험이 크다? 라고 판단이 되면 무슨 조사를 하래요? 화재 안전 조사를 꼭 해주래요. 됐죠? 그래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화재 안전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들.
근데 크게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보시고 결국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들 있죠. 기본법, 예방법, 시설법, 공사업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예방조치, 안전관리 업무, 피난계획 제대로 세웠는지, 훈련교육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용구역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소방인력 배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방시설 설치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임시소방시설 제대로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 그죠? 방화구역이나 시설, 방화시설 관리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방염, 점검, 그죠? 이런 내용을 한 번씩은 읽어보시고, 그럼 이 화재 안전조사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보면 읽어보시면 돼요. 화재 안전조사는요, 항목 전체를 다 할 수도 있고요. 그죠? 전체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항목만 내가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것만 조사를 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한다? 관서장. 그리고 또 관서장은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미리 공개를 해줘야 돼. 대상, 기간, 사유 이런 것들을. 맞습니까? 요게 이제 7일 이상 공개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화재 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는 절대 근무시간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나갈 수 없대. 이렇게 공개시간, 근무시간이 아니고 공개시간, 근무시간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즉 너무 아침 일찍 또는 막 야간에 이렇게 나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그날 내가 무슨 사유가 있어요. 화재 안전조사를 나온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러면은 내가 사유가 있을 때는 얘가 가능하다. 요거 연기 신청. 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종합조사와 부분조사가 있대요. 전체를 확인하는 것과 일부를 확인하는 게 있고 7일 이상 공개한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밑에 한 번 더 나와 있는 거고, 연기는 3일 전까지 실치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럼 이게 연기라는 게 사유가 있죠. 사유. 대표적인 게 이제 아프다. 또는 장기 출장을 갔다 막 이런 거 나와요. 또 건물에 이제 천재지변이 있어서 건물 자체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이런 경우. 이런 게 사유입니다. 사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공무원끼리만 나간다기보다 이제 여러 가지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별도의 이제 화재 안전 조사단이라던가 화재 안전 조사위원회 이런 것들을 꾸릴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조사단은 관서장이 꾸리는데 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죠? 청해는 중앙. 맞습니까? 본부와 서해는 지방 화재 안전 조사단을 편성한다. 여기는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장 포함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얘가 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그랬죠? 자격증에 조사위원회. 자, 이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겠죠? 그리고 위원장을 관서장이 직접 해요. 여긴 임명을 하고 관서장이 임명을 하는 거고 여긴 직접 해요. 그리고 위원도 관서장이 뭐 한다 지금? 임명을 한다 직접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화재 안전조사 그 외의 내용, 네,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빼기 좀 애매한 것들만 그냥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화재 안전조사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고요. 비밀 누설하면 안 되고 나갔을 때 나 화재 안전조사 나왔습니다. 공무원증 보여줘야 되고요. 뭐 그런 것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꼭 서면으로 통지를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구두 이런 거 안 됩니다. 서면으로 통지를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조치명령 내릴 수 있다. 보상한다. 조치명령으로 인해 손실을 입으면 보상한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자, 그리고 다음 화재 예방조치라는 게 나오는데 이 예방조치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예방조치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자, 보세요. 누구든지 화재 예방 강화지구나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자,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는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스, 뭐 수소,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곳, 화약, 위험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행위 제한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인데 그냥 예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 정도 잘 보십시오. 그래서 화기를 취급한다던가 풍등 소형 열기구를 날린다던가 용접 용단 불꽃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으래요. 그래서 소방관서장은요 요 내용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당연하죠. 안 하고 있으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내용 있죠. 뒤에 가보면 목재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대요. 목재나 플라스틱 가연성이 큰 물건을 치워라. 적재하지 말아라. 그리고 소방차나 소화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치워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다 물건이잖아요. 이 물건의 주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대. 주인 알 수 없을 땐 밑에 가보면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소방관서에 가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자, 이걸 며칠 동안 보관하냐면 14일 동안. 그냥 위험한 물건을 그냥 두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져가는 거야. 다 수거해서. 가져가서 인터넷 게시판에 14일 동안 꼭 게시를 해주래. 주인이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4일 동안 안 찾아가면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7일 동안 추가로 보관을 하래요. 즉 21일 동안 보관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리고 나서도 안 와요, 사람이. 야, 그럼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매각을 하랍니다. 또는 이게 막 썩고 막 이런 물건이면 폐기를 하래요. 그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매각하면 이걸로 회식하는 게 아니고 제가 세입 조치해야 된다 그랬죠? 맞잖아요. 와, 꽁돈 생겼다. 오늘 회식이다. 막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입 조치하고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 물건의 소유자가 갑자기 와서 내 건데 왜 치웠냐라고 하면은 뭐 보상을 해줄 수는 있답니다. 협의를 거쳐서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여기 14일, 7일 이런 거 잘 나온다 그랬죠? 14일, 7일 이런 거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그거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다음 불사용하는 설비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요게 이제 숫자죠. 요거를 암기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숫자들. 특수가연물까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위주로 암기를 하고 암기를 또 어떻게 하고 아셨죠? 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복주머니 특강 이번 시간도 제가 마치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